TOC for Education. 음, 이게 이제 그 쭉 이야기하기로는 학생들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이제 훈련을 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더 높이고 학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그러니까 학생을 좀 더 애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한 열정을 키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목표의식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고 현명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갈등 해소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런 그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TOCFE 서울은 그 중에서도 이렇게 그 생각하는 어른들, 그러니까 학생이나 교사보다는 생각하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뭐 훈련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다이아그램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8기 끝날 때까지 이 세 가지 다이아그램으로 매번 강의, 실습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이아그램이 이런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사고, thinking이죠. thinking 뭐 툴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 적용할 수가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그리고 비교적 그 단순한 그런 방법으로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말로는 간단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방법으로 넓은 영역에서 문제를 다룰 수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같이 교류할 수 있다 한다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그 가성비가 좀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적은 노력을 가지고 더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그 지렛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의미가 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실감이 될지는 그거는 이제 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만 많은 분들이 그런 쪽에 실감을 하고 있다. 또 특히 TOCFA 서울 7기까지 수료하신 분들도 뭐 그런 부분에 어떤 느낌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 말이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뀐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내가 번호를 매겨놨는데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혹시 몇 번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1번이 가장 어려울지 2번이 가장 어려울지 혹시 채팅창에 한번 그 번호만 한번 써봐 주세요. 많은 분들이 숫자를 적어 주셨어요. 1번부터 2번, 3번, 4번 다 있습니다. 근데 TOCFE 오늘 첫 수업 시간의 관점에서는 이제 이 1번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쪽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1번만 잘 되면은 그래도 2번, 3번, 4번은 좀 또 따라가 볼 수도 있겠다 싶은데 1번에서 막히면은 그 다음 부분은 또 안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1번이 제일 어렵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보겠어요. 근데 TOCFE 서울은 어른들이 생각을 좀 바꿀 수 있게 하고 더불어서 행동까지도 바꿀 수 있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정말 그럴까? 제가 이런 테이블 하나 만들어 왔어요. 자, 이거는 그냥 내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도 있고 해서는 안 될 일도 있습니다. 뭐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해야 할 것을 할 수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은 뭐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안 해야 될 게 뭐지? 근데 이쪽은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대로 과연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야 할 것을 만약에 한다면은 자기의 미래가, 자기의 삶의 질이 어떻게 혹시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삶의 질이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고, 뭐, 별 변화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빠질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혹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에 뭐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그냥 굉장히 급하게 나빠질 수도 있겠다. 근데 자기 생각에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거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각자 생각이 다를 거다 이 말. 그러면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을 만약에 안 한다면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1번, 2번, 뭐 3번, 4번 중에 어떤 패턴이 될 것이냐? 요 생각을 요거를 한번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서 각자 한번 이 칸에다가 한번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내가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그 칸에다가 그걸 해보는데 제가 그 우리 모두 한번 같이 해보자는 취지로 게시판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그 링크를 지금 여기다 드리는데 채팅창에 거기를 클릭하시면은 어떤 이 화면이 하나 뜰 겁니다. 요 창에서 자기 생각을 한번 여기다가 적어보세요. 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안 해야 할 것을 하면은 나 좋아질 수 있겠다. 자기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좋습니다. 좀 다르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 안 해야 할 것. 그 다음에 나는 이것을 기필코 하겠다. 나는 기필코 안 하겠다. 너는 전부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각자의 선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뭐 날마다 아니면은 뭐 매년 뭐 이렇게 이걸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작심삼일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죠.
뭐 마음 먹은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찌 됐든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결정.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이런 패턴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 결정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이것을 한다면은 내 삶의 질이 이렇게 좋아질까? 이게 정말 맞아? 또 이게 정말 맞아?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다른데 생각이. 어떻게 내 스스로 그것을 확신할 거냐 이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생각을 그렇게 이제 바꾸든 하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하려고 했는데 내가 행동으로 못 옮겨요. 뭔가에 사정이 있고 핑계가 있어서.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갈 거냐. 안 하기로 했으면은 계속 안 하는 것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거냐. 그 부분에서도 자기 의지적인 판단이나 그런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문제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르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거네. 이런다든가. 또 하기로 했는데 못한다든가. 이게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굴곡이 있게 돼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안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미래가 결정이 되는데 기왕이면은 이런 부분에 의사결정, 판단을 잘해서 이렇게 좀 트렌드가 약간의 굴곡은 있지만은 이렇게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도록 자기가 이 삶의 여정을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이슈에 이제 봉착하게 된 거죠. 그런 이슈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사실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은 미래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가 미래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목표 달성을 해야 되고 아픔은 치유가 돼야 되고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고 갈등은 해소가 돼야 되고 의견 대립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문제 해결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TOCFA 서울은 뭐냐?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문제 해결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드리는 프로그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다 이런 말을 해보는데 사실 뭐 마음이란 말이나 뭐 생각을 란 말이나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서 또 바꿀 건 바꾸고 또 계속 끈기 있게 유지할 건 유지하고 뭐 그렇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또 훈련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더 잘할 수 있는 뭐 그런 도구고 또 그런 도구를 배우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TOCF의 역할 이거는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풀어갈 때에 보다 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의적인 사고, 하나는 논리적인 사고인데 뭐 이 부분을 어떤 감성적인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그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감성적으로 발산을 많이 했을 때에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감성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잘 결합이 되면은 거기에서 올바른 판단이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데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잘해서 성공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직관이 커지는 거죠. 직관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을 이렇게 한 번씩 도울 때마다, 한 번씩 돈다는 이야기는 성공 경험을 할 때마다 직관력이 커져서 이 직관과 이성이 결합이 됐을 때에 우리는 보다 더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스스로 가이드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이 이성과 직관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코먼 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식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 조금 뭐 몇 자 적어 놨습니다. 이런 감성적인 판단의 부분. 그래서 직관을 빠르게 사용을 하는 거죠. 또 과거 경험에 대한 어떤 느낌의 기반을 두고. 그러니까 성공 경험이 많을수록 좋은 쪽으로 감성이 개발이 돼서 좋은 쪽으로 직관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감성적인 판단 중요한데, 사실 행동을 결정짓는 게 이 감성 쪽이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직관이 개발이 되면은 이거는 어, 계속 경험이 쌓일수록 직관이 더 이제 하나씩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뇌에 우리 머리에 각인이 됐을 때 그것이 이제 직관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의 어떤 그 반사신경적인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직관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데 이런 직관과 이성적인 판단을 결합을 시켜서 어, 필요할 때는 즉각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 나갔을 때 우리는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TOCFE는 이런 창의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이 두 가지를 잘 융합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가이드하고, 또 다이아그램을 써서 보다 쉽게 그런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TOCFE는 이런 논리, 직관을 이용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구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여기 이제 간단히 예를 하나 이렇게 적어봤는데,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뭐 이런 뭐 문제를 만날 수도 있겠죠. 이제 뭐 자기 연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자기 배우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너는 우리의 첫 데이트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 그냥 어, 그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즉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쪽이 될 수가 있어요. 쉽게 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증거다. 그래서 너는 요즘 나한테 관심이 많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네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면서 조금 화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을 뭐 가져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조금 뭐 훈련받지 않은 사람, 조금은 인격이 조금 그 수양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조금 훈련을 받고 문제 해결에 조금 더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면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생활이 바빠지면 기억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하면서 조금은 더 포용력 있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너는 요즘 바쁜 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지? 아, 그래. 그래서 그래도 네가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를 위로를 해주고 싶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도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이런 감성과 이성을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훈련하면은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자기를 더 끌고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자기 개인 리더십이죠.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나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게 어떤 관계 속에서 조직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이런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사례를 제가 오늘 자료를 두 개를 여러분에게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1번, 2번을 배포를 했는데 3번은 제가 배포는 하지 않았어요. 교재에 보면은 제가 이런 이 기업체에서 경영 이슈들을 해결해가는 그러한 도구로 이 TOCFE 사고 도구를 썼던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포를 안 했고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이 1번, 2번 두 개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